안녕하세요. 굿초이스입니다. 저는 2022년도죠. 작년에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동차 합격을 한 50대 직장인이고요. 오늘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차 탄력성인데요. 교차 탄력성은 X제의 가격이 변화됨에 따라서 Y제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를 측정하는 값을 얘기하는데요. 교차 탄력성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체제인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커피와 녹차를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커피의 가격이 오르면 커피의 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녹차의 수요는 증가될 것이고요. 교차 탄력성은 0보다 크다. 즉 대체제는 플러스인 교차 탄력성을 값을 가집니다. 보완제는 커피의 가격이 올라가면 커피에 대한 수요도 줄 것이고 프림에 대한 수요도 줄 것이죠. 따라서 보완제의 교차 탄력성은 0보다 작고 이건 마이너스를 의미를 합니다. 독립제는 커피의 가격이 오른 거와 상관없이 철강의 수요는 불변인 것을 말합니다. 이때 교차 탄력성은 제로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교차 탄력성에서 대체제의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이고요. 보완제의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 독립제의 교차 탄력성은 제로를 의미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대체제에 해당되는 것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매출액, 즉 임대 수익을 증가를 위한 가격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은 인하 전략을 해야 되고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하면은 가격은 인상하는 전략을 쓰면 매출액 증가를 위한 가격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소비자가 똑똑하면, 즉 탄력적이면, 똑똑하다는 건 탄력적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그때는 임대를 인하해주는 전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세금 문제에 이를 적용해보면 세금 문제에서는 보다 덜 똑똑한, 안 똑똑한 사람, 즉 안 똑똑하다는 것은 비탄력적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안 똑똑한 경우 사람에게 세부담을 더 많이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보다 탄력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보다 탄력적인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그 다음에 재화의 분류 범위가 좁을수록, 좁다는 것은 많다는 거겠죠. 세분화됐다는 얘기고요. 시장을 세분화할수록,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역별 용도별로 시장을 세분화할수록, 그 다음에 측정 기간은 길수록, 즉 장길수록 이렇게 보다 탄력적인 상황이고요.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가격 탄력성이 보다 탄력적인 상황은 생산에 유리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그리고 생산 기간이 긴 것이 아니라 짧을수록, 그리고 생산비가 감소될수록, 건축의 인허가가 좀 더 완화될수록, 그리고 측정 기간이 장길수록 보다 탄력적인 상황입니다. 좀 몇 번 읽어보시고요.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기간이 장기와 단기가 있는데,
장기는 보다 탄력적인 상황이고요. 단기란 말이 나오면 비탄력적인 상황을 일컫는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배운 가격 탄력성의 활용에 대해서 계산 문제를 두 문제를 갖고 왔고요. 처음 부분은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걸 약간 활용하는 응용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본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서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지금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이렇게요. 오피스텔은 정상제라고 했고요.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가격의 변화율은 4% 인상됐으니까 플러스 4겠죠. 그리고 가격 탄력성은 2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2니까 8% 나오겠죠. 8%인데 여기서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의 개념이니까요. 여기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가격이 인상되었으면 수요는 어떻게 하죠?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격이 4% 인상됐으니까 수요량은 8% 감소되겠죠? 마이너스 8% 이렇게 답을 지어주면 되고요. 답은 4번 8% 감소 이렇게 마킹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회 기출문제고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 소득 탄력성은 0.4이고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은 0.2이다. 세 개가 나왔죠. 아파트의 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3% 상승할 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이걸 물어봤습니다. 단 부동산은 모두 정상제이고 서로 대체제다 그랬죠. 대체제들은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라 그랬다는 것을 머릿속에 이해해 주고요. 풀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격의 변화율은 모두 3% 인상한다 그랬으니까 가격의 변화율은 3% 라고 했을 때 수요량은 가격이 인상돼서 수요량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했겠죠. 수요량은 마이너스라는 걸 들 수 있고요. 수요량은 이렇게 곱하면 1.8%인데 마이너스니까요. 수요량의 변화는 마이너스 1.8% 감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의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소득의 변화율도 각각 아까 3%씩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3% 소득과 수요량은 서로 부호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율도 플러스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요. 이게 0.4라 그랬잖아요. 소득 탄력성 0.4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은 1.2인데 부호가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플러스 1.2%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이제 오늘 배운 교차 탄력성인데요.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아보는 건데요.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은 아까 3%라고 주어졌고 교차 탄력성은 0.2로 주어졌으니까 수요량은 0.6%인데 부호를 결정해야 되겠죠. 부호는 교차 탄력성의 대체제니까 양이라 그랬죠. 이게 플러스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겠죠. 플러스 0.6 이렇게 나오면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1.2 더하기 0.6 하니까 세 개 다 더하면 0. 즉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답은 5번 이렇게 마킹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회 기출문제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는 문제죠.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이런 표현은 정답 맞게 주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이면 완전 탄력적이면 극단적인 시장에서 완전 탄력적인 뭐라 그랬죠?
가격이 고정된다. 그걸 이제 가격이 고정된다 또는 가격이 불변이다. 이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해서 다음 문장을 연상을 해봐야겠죠.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틀리게 되겠죠. 수요량이 고정된다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1번이 확실하게 틀리니까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 푸는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도 다음 문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하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탄력성은 어떻게 구합니까?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러면 분자보다는 분모가 더 큰 걸 얘기합니다. 가격의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이건 분모가 크다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맞죠? 수요 곡선이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면 가격 탄력성은 완전히 비탄력적이 되겠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보다 분모보다 분자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니까 5번도 맞게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기출이고요.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1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당연히 증가하겠죠. 1번은 옳은 문장이고요. 2번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완전 탄력적이면 균형 거래량은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하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고요. 완전 탄력적인 상황을 극단적인 시장을 가정했으니까 탄력 두 글자죠.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2번은 맞는 말이고요. 3번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주택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은 이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해당 주택 가격이 변화되면 바로 동일한 수요 곡선 자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4번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크게 상승한다는 건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탄력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균형 가격은 덜 크게 덜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답은 틀린 것은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은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격 탄력성의 활용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가격 탄력성의 활용에 대해서 오늘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의 이제 시장론, 입지 관련 시장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